안녕하세요. 건강상식을 바로잡아드리는 의사 김현수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규칙적인 식사가 가능해진 것은 불과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전에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 먹을 것을 구했고 운이 좋으면 하루 3끼를 먹었지만 운이 나쁘면 며칠, 심지어 일주일 이상 굶기도 했습니다. 가끔 사냥에 성공하면 짐승의 살코기로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그런 날은 드물었습니다. 오늘날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굶주림보다 과식이 더 큰 문제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만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조상들이 야생에서 어떤 특별한 음식을 발견하면 그날은 말 그대로 로또에 당첨된 날이었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마트에 온갖 과일이 넘쳐나지만 구석기 시대에는 과일을 발견하는 것이 극히 어려웠습니다. 과일은 신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고 달콤한 당질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사냥에 실패하면 며칠씩 굶겨야 했던 원시인들에게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일이 대박이었을까요? 인간의 몸은 당질을 빠르게 중성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에 풍부한 과당은 다른 당질보다 훨씬 빠르게 지방으로 변환되어 간에 저장됩니다. 대부분의 과일이 가을에 수확되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해 몸의 지방을 비축하는 데 안성맞춤이었죠. 말 그대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게 해주는 생명의 음식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조물주가 과일을 만들어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음식이 부족해서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원시인들이 먹던 과일은 지금처럼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시큼하고 단맛이 은은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과일은 판매를 위해 품종 개량과 교배를 거듭하며 당도를 인위적으로 높인 결과물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만들 수 없는 수준까지 단맛을 올린 과일을 과연 건강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다음 표에서 보듯 과일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풍부하며 특히 과당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과당과 포도당이 결합하면 바로 설탕이 됩니다. 즉, 과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천연 설탕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기 위해 이렇게 많은 양의 천연 설탕을 함께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과일 대신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식이섬유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해결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도 과일보다 채소가 훨씬 풍부하고 게다가 채소에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나는 꼭 과일 속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뒤에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과일을 갈아서 마시지 마십시오. 생과일을 갈아 주스로 만들면 소화와 흡수가 빨라져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이는 과일을 먹는 방법 중 가장 해로운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은 꼭 먹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믹서로 갈아 만든 과일 주스의 액체 부분을 전부 버리십시오. 그 뒤 믹서기에 남은 과육 찌꺼미만 먹으면 당분은 상당 부분 제거되고 식이섬유 위주의 진짜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저는 이 방법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또 한 가지, 병문안을 갈 때는 오렌지 주스나 시판 과일 주스를 가져가지 마십시오. 시판 주스는 제조 과정에서 대부분의 식이섬유와 일부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과일의 유일한 장점마저 사라진 액체 설탕이 되어 오히려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정성을 표현하고 싶다면 현금이나 실용적인 선물을 주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 가장 피해야 할 형태는 바로 건조 과일입니다. 생과일은 약 90%가 수분이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건조 과일은 수분이 거의 없어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 과일은 설탕 농축 과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건조 과일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가기 쉽습니다. 그 맛을 잘 아시는 분들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건조 과일이 있다면 아예 치워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지수가 높은 과일을 피해야 합니다.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었을 때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은 거의 모두 당지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 대부분의 열대 과일은 당분 함량이 많아 당지수가 높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당지수가 높지만 수분이 많고 과당 함량도 포도나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에 비해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럼 수박은 먹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수박은 다른 과일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고 양이 많아지면 흡수되는 당분의 양도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당지수만 보고 괜찮다고 판단해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보카도는 예외적인 과일입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사과보다 2배 이상 많고 실제 당질량은 100g당 0.9g에 불과합니다. 비교하자면 양파는 100g당 7.2g, 토마토는 3.7g이 들어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며 하루에 여러 개를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일은 칼륨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모든 과일을 피해야 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은 당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하루에 한 줌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양입니다. 당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혈당은 여전히 크게 오릅니다. 레몬이나 자몽도 소량 섭취한다면 괜찮습니다. 원시윤이나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처럼 음식이 귀하고 며칠씩 굶는 상황이라면 눈에 보이는 과일을 최대한 많이 먹어서 지방으로 저장하고 며칠을 버티는 것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주 건강하고 운동을 충분히 하고 과식하지 않으며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지 않고 비만이 아니고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면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과일 섭취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과일에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약간 있다고 해서 과일을 건강식으로 함유하며 먹지 마십시오.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필요하다면 과일 대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과일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식이섬유와 소량의 비타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당을 과잉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과당을 과잉 섭취해도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결국 두 성분을 합쳐서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을 합치면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즉, 과일은 대부분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나무에 달린 맛있는 사탕과도 같습니다. 사탕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조금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건강 사탕이라고 부를 수 없듯 과일도 건강식으로 무제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아주 가끔 맛과 향을 즐기는 정도로만 드셔야 합니다. 기호식품은 그렇게 즐겨야지 주식처럼 매일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아마 최소 9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을까요? 과일이 여전히 건강식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